예,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 하반기 업종 전략. 오늘은 통신업종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유안타증권의 최남군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통신 서비스 부분 수상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수상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통신업종 얘기를 해보기 전에 그 분위기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통신업종을 보는 기대감이 지난 그 연말 연초 때와 지금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전 산업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특히 통신업종 얘기는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데 좀 네. 어떻게 분위기 평가하십니까? 일단 실적 관점에서는 코로나 영향을 거의 안 받은 것 같아요.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5G 초반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예. 제 전망으로는 2분기까지도 이제 그런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 관점에서는 큰 영향은 안 받았는데 이제 주가는 코로나 전과 비교했었을 때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좀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대치에 좀 못 미쳤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서 보면 어쨌거나 예전부터 말했었던 통신업종의 어떤 방어적인 성격은 해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기대가 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5G 원년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런 통신업종들도 한번 포텐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주가도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5G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네. 특히 우리나라는 상용화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네. 아직 좀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어떤 5G와 관련된 사업이 약간 좀 속도를 못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까? 일단은 확실히 작년보다는 톤이 내려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게 맞고요. 예. 작년에 그 5G 비중이 전체 고객 대비해서 9.8%를 기록을 했는데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연말에는 한 25%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네네. 했거든요. 근데 이번 1분기 실적 끝나고 나서 그게 25%까지 그 목표치가 내려갔고 제 전망으로는 그것도 어렵다. 오히려 한 22% 정도까지 좀 낮춰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도 이제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분위기를 작년과는 180도 다른 그런 모습들로 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했던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5G 전국망을 가지 않겠다. 4G랑 같이 혼용해서 쓰겠다라는 이제 그 발언이 있었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작년보다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혼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미래 나가는 방향을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 3G나 2G나 뭐 4G나 다 마찬가지였지만 예. 전국망을 안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5G만의 그 유니크한 서비스 모델이 아직 안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뭐 당분간은 4G랑 같이 혼용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통신사들이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일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순매도도 어쨌거나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팔다 보니까 통신업종이 거기에 껴 있는지 아니면 통신업종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러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생각으로 작년에는 그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자라 하면 통신업종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국내 투자자랑은 좀 다르게 수익성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당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5G 투자한다,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을 이제 쓴다라는 행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좀 줄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5G 열심히 한 국가의 통신주가 저조했는데, 근데 올해 우리나라의 통신 회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좀 바꿨지 않습니까? 예. 5G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고 수익성을 챙기겠다. 예. 그게 이제 실제로 실적에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들 순매수가 안 잡히고 있어요. 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일단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통신회사들의 이 5G 속도 조절, 수익성 중심 경영에 대해서 신뢰를 좀 덜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2분기까지는 확인하고 들어오는 그림이 아닐까라고 이제 첫 번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역시 한국 증시에 대한 매도,
그런 부분들이 좀 통신주가 그래도 외국인 지분율이 높고 대형주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더 크게 받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제가 드렸던 질문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다 보니까 네. 주가가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을 어느 정도 반환을 해주셨다고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숫자가 그렇게 찍히고 있고 네. 다만 마케팅은 계속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설비 네. 투자도 아무리 뭐 혼용을 한다고 방침을 세웠어도 돈은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붐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하반기에도 실적 타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리고 배당 매력에 대해서도 이제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좀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실적 관련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무리 5G가 속도 조절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래도 5G로 고객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연말 9.8%에서 올해 연말 22%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고객들의 ARPU, 그러니까 ARPU라 하면 이제 질적 성장 지표를 말씀드리는데요. 예. 이제 그쪽에서의 기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봤던 것보다는 성장률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ARPU가 2% 정도는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언택트 쪽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회사들이 단순히 이동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IPTV라든지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기업 대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그쪽은 또 상당히 좋아요. 이제 그쪽을 언택트로 분류한다라고 하면은 IP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으로 2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초고속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성장을 잘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만 그래도 한 4, 5%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이어진다라고 보면 이 부분에서의 성장이 결국은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캐펙스랑 마케팅 비용에 대한 컨트롤까지 해주게 되면 의외로 올해 이익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해 주신 ARPU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반등했을 때까지만 지표를 봤었는데 네. 이후로도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기대했던 것처럼 올해 한 4, 5% 성장을 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이 중간에 잠깐 나와서 요즘에 그 방송사업자 M&A 관련해서도 뉴스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한때 OTT 가지고도 뉴스 참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글쎄요 그 주요 모멘텀이나 포인트들 중에서는 좀 빠진 듯한 느낌이어서 지금 이쪽 상황은 어떤지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케이블 TV 인수는 뭐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올해 안으로 유료 방송 쪽의 구조 개편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통신사들이 바라는 그림은 좀 더 가격을 현실화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비용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OTT는 결국 이제 올해 하반기 최대 이슈는 넷플릭스랑 지금 LG 플러스가 독점적으로 예. 공동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네. 8월 달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KT랑 SK텔레콤도 아마 넷플릭스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디즈니 OTT까지 한국에 진출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이제 해외에서나 혹은 이제 우리나라 투자들 중에 이제 걱정하신 분들은 OTT가 잘 되면 해외 쪽 OTT가 잘 되면 우리나라의 IPTV 해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넷플릭스 사례를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IPTV랑 결합 마케팅을 하면서 1인당 매출액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U+가 덕 많이 봤죠. 예, 맞습니다. 예. 엄청나게 저도 사실 거기에 돈을 보탠 사람 중 한 명이라 네. LG U+는 효과를 많이 가져갔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할 때 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 넷플릭스 얘기 나온 김에 그 망사용료 관련해서 법정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통신업종 주가나 투자 전략에 있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CP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이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네. 뭐 큰 영향을 받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통신업종이 그런 플랫폼 사업이나 컨텐츠 사업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는 게 실제로 그런 어떤 컨텐츠가 확장이 됐었을 때 통신사들은 망 투자에 대한 부담만 얹게 되지 사실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을 연동을 시키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망 중립성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예. 긍정적인 변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뉴스가 계속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팔로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각 통신업 기업별로 질문 뭐 한두 가지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물론 뭐 내년부터겠지만 나옵니다.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제 전망으로는 6월 마지막 주 정도쯤에 이제 새로운 배당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회사의 IPO, 자회사 매각과 배당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이벤트가 없다라고 보면은 실제로 2021년 배당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그렇죠.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회사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들은 11번가 커머스랑 그다음에 OTT 중심으로 네이버 멤버십 하는 서비스처럼 SKT도 멤버십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쪽에서 좀 변화가 있게 되면 SK텔레콤에 대한 시각도 지금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봤을 때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빼고 사업적인 부분에서 SK텔레콤은 어디에 지금 방점을 두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11번가 올프라임 멤버십의 가입 성과가 어떻게 됐느냐가 핵심이고요. 예. 어차피 SKT는 지금 5G나 이런 쪽에서는 아주 잘한다라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예.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쪽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회사의 대표께서도 이제 그런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예. 일단 방금 말씀드린 올프라임 쪽의 가입자 성과가 좋다면 하반기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확실히 SK텔레콤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SK텔레콤의 자회사 중에 인크로스라는 회사가 그런 맥락에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여전히 투자들이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그런 관점을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 아무래도 또 언택트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네. 즉각적으로 수입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SK텔레콤을 봤을 때는 역시 플랫폼 성과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자 얘기를 해주셨고 KT 여쭤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글쎄요 뭔가 느낌이 좀 더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아무래도 KT 특성상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수익이란 말이죠. 수익성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올해 괜찮을 것 같고요. 작년에 5G를 하면서 이제 이익이 많이 빠졌는데 올해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언택트 관련 사업군이 되게 좋다. 네. IPTV, 초고속 인터넷 기업 쪽 말씀 짓고요. KT는 매출 비중으로 오면 사실 그쪽 매출 비중이 제일 커요. 네. 통신 3사 중에서. 그러다 보니 1분기에도 이미 실적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었고 아마도 이제 그런 추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KT를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대표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업의 컬러가 바뀌었고 네.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배당 정책, 장기 배당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배당 정책 토대로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을 좀 믹스해서 예상을 해보면 조심스럽게 올해 배당 수익률 5%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KT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장이 좀 덜 보는 종목이었어요. 네, 워낙에 그렇죠. 약간 공기업스럽잖아요. 예. 근데 좀 바뀔 것 같다.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제로 기관 투자들이 올해 좀 가장 변수로 생각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통신 3사 중에서. 예. 조금 과장하면 약간 한국전력 볼 때 느낌이랑 약간 비슷한 게 통신업종 내에서는 KT인데 그 대표 바뀌면서 아무래도 좀 돈 되는 쪽 이런 수익 사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어제도 보면은 이제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참여도 있었었고 뭔가
과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어떤 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KT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고 또 배당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잘하면 5% 넘는 배당 수익률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연말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GU 플러스인데 여기도 사실 물 들어올 때 한창 노를 저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약간 분위기가 다운되면서 좀 이렇게 됐는데 좀 하반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1분기에 주가가 제일 좋았어요. 네. 좋았던 이유는 실적도 좋았지만 주LG, 대주주 주LG가 지분을 900억 정도 순매수를 한 수급 효과를 톡톡히 봤었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기대만큼 이 회사 주식을 안 사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데 근데 결국은 이 회사 실적을 따라갑니다. 근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저희의 전망으로는 시장이 보는 것보다 대략 한 10% 정도 더 상회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예. 그 기반은 결국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IPTV나 기업 쪽의 수익이 상당히 좋을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나도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쪽의 성장이 상당히 좋아요. 네. 타사보다는 그 이동전화 쪽에서 가입자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마켓시어도 토탈 마켓시어는 22% 정도지만 사실 5G에서는 마켓시어를 24%까지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적 성장에 기반한 이동전화의 성장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25% 이상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어떤 주식이 과연 그 정도의 이익 증가를 할 수 있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2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3개 기업 가운데서 하나만 탑픽 꼽아주시죠. LG U 플러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 U 플러스로 결론 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최남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